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 21세기 혁신적인 기업가, 그러나 무책임한 어그로꾼의 사기꾼.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재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테크노킹, 스페이스X의 CEO 겸 CTO 겸 수석 디자이너, 솔라시티 회장, 오픈 AI의 고문, 하이퍼루프 기획자 겸 연구자, 보링 컴퍼니의 CEO, 뉴럴링크의 CEO, 머스크 파운데이션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죠. 이 정도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쁠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서 테크노킹이라는 직함은 일론이 스스로 만든 직함입니다. 굳이 뜻을 해석하면 기술왕 정도인데요. CFO인 자크 커코원의 직함은 마스터 오브 코인으로 뜻은 동전 장인이죠. 이미 직함에서 그에 대해 대충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캐나다, 미국의 3중 국적자이기도 하죠. 그의 자산은 여태껏 유례없는 증식을 하는데요. 2020년 1월 270억 달러, 약 29조 원이었던 그의 재산은 연말에는 약 1580억 달러, 약 173조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고작 1년 사이에 14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이죠. 이유는 주식, 가치, 폭등 덕분이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2020년 초에 비해서 2021년 1월 초 주가가 10배 이상 늘었죠. 현재 그는 2021년 5월 포브스 기준으로 세계부자 순위 3위로 랭크되어 있고요. 1월 달에 잠시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부자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지만 불과 3일 만에 다시 2위로 밀려나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모델이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고 12살 때는 동생과 함께 게임을 만들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이때 만든 게임은 게임 잡지의 현재 가치로 1200달러를 받고 팔았다고 하죠. 어릴 적 그는 판타지나 SF 소설을 특히 좋아했는데 혼자서 모형 로켓을 만들어 각종 연료를 조합해 만든 연료로 로켓을 발사한 적도 있을 정도로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 워낙 몸이 허약했었죠. 또한 워낙 특이한 성격을 가졌다 보니 평범한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해 코가 부러지기도 했고 한 번은 누군가의 계단에서 밀어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기도 했죠. 그러나 불행한 일은 더 있었는데요. 일론이 어린 시절 부모는 이혼을 했고 그와 동생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론과 그의 동생들은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만 아버지와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는 악마이자 인간 말종이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한 범죄를 다 저질렀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만도 한 것이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는 4살 난 딸이 있었죠. 나중에 그 을부딸이 장성하고 나서 그는 을부딸과 아이를 가졌을 정도였기에 상식적인 면에서는 자식들이 싫어할 만하네요. 하지만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공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많았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일론은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어머니의 도움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퀸즈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했고 계속해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복수 전공으로 와튼스쿨에서 경제학 학사 과정까지 수료했죠. 그러다 1995년엔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 과정에 합격했지만 심사숙고한 끝에 일론은 학교에 가지 않고 창업의 길로 뛰어듭니다. 창업을 하기 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하루에 얼마가 필요한지 실험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완전 폭망했을 때 과연 얼마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했고 하루에 1달러만 쓰는 실험을 시작했죠.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30달러치를 사서 한 달 동안 이것만 먹고 생활을 해보니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느낀 일론은 완전 폭망해도 한 달에 30달러는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이죠. 이제부터 일론 머스크는 중간에 파산할 뻔하긴 했지만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그는 1995년 퀸즈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동생 킴벌 머스크를 실리콘밸리로 불러 신문의 도시가이드나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인 집2 코퍼레이션을 설립했고 4년 후인 1999년 컴팩에 3억 700만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불과 27세의 나이로 200억대의 자산가가 된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일론은 친한 동료 3명과 함께 온라인 은행인 엑스닷컴을 설립했고 엑스닷컴은 훗날 다른 회사와 합병을 통해 페이팔로 회사명을 변경했으며 그가 휴가 간 사이에 이사회에 해임안이 올라와 CEO 자리를 잘리는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페이팔을 이베이가 15억 달러에 인수하자 그는 1.7억 달러의 거금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죠. 젊은 나이에 2천억 원의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페이팔의 사업도 성공을 거두자 그는 어린 적부터 꿈꿔왔던 사업인 우주사업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러나 나사와 우주사업을 하는 산업체들의 자료를 보고 나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주산업에는 일개 기업에서 감당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비용이 든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론은 우주여행을 위한 로켓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목표로 전 재산을 쏟아부어 스페이스 X를 설립했습니다. 그렇자 그의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그를 한껏 비웃었죠. 그러나 결국 펠컨 1이라는 로켓을 개발해냈고 3번의 발사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이후로 막대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일론은 결국 펠컨 1의 4차 발사 시도가 극적으로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후 나사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받게 되었죠. 그가 정말 대단한 점은 정보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가로서 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것인데요.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죠. 또한 그는 스페이스 X를 설립과 운영을 하는 동시에 테슬라의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시를 앞둔 테슬라 로드스터의 배터리와 변속기에 문제가 생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의 금융위기까지 오는 등 악재가 겹치는 와중에 2012년 테슬라 로드스터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기사회생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테슬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요. 테슬라 로드스터를 시작으로 모델 S가 대박을 치고 모델 X와 모델 3도 성공하면서 세계 제1의 전기차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로 치면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1등이 된 테슬라는 2021년 1월에는 토요타의 시가총액을 추월했고 현재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죠. 그 외에도 솔라시티의 최대 주주이자 스타링크, 하이퍼루프 프로젝트, 오픈 AI, 뉴럴링크 등 너무나도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내는 그는 그야말로 일 중독자인데요. 그는 휴가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일주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조차 가지 않았었죠. 휴가 가면 죽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 계기가 되는 일화가 있는데요. 2000년 12월에 당시 아내였던 저스틴과 모잠비크로 2주간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정말 재수없게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았던 말라리아에 걸려 10일 이상 사경을 헤맸고 거의 죽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론은 몸무게가 20kg나 빠졌고 일론을 치료한 의사는 하루만 늦어서도 일론은 치료제가 통하지 않아 죽었을 것이라 이야기했죠. 그때 한 인터뷰에서 일론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휴가에 대한 교훈을 확실하게 배웠죠. 휴가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심한 일 중독자에서 하루 최소 12시간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테슬라가 망할 뻔했을 때는 하루 평균 17시간 이상 일했고 자신의 생일 때도 예외는 없었죠. 거기다가 동생 결혼식 때도 스페인까지 전용기로 날아갔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곧바로 테슬라 본사로 돌아와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전 테슬라 직원은 한 인터뷰에서 일론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냉소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론은 자신을 위해 개처럼 일하던 직원들도 쓸모가 없었지만 가차없이 벌어진다고 하죠. 스페이스X의 전 직원들에게서도 나오는 의견으로 직원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일을 시키고 철저한 능력주의와 직원들에 대한 존중이 비정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위기이던 2007년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회사를 빠진 직원에게 굉장히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일 외에도 워낙 또라이의 괴짜 스타일이다 보니 인성에 문제 있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구설수에도 오르는데요. 2018년 6월에 태국 유소년 축구팀이 동굴에 갇혔을 때 일론은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구명정을 구호에 쓰라며 보냈죠. 하지만 동굴이 워낙 좁은 탓에 구명정은 쓸모가 없었고 이에 영국인 잠수부 버넌 언즈워스가 일론을 향해 맹비난을 하자 일론도 언스워즈를 아동 성애자라는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일론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욕을 먹으며 그의 이미지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고 훗날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에 대해 등 돌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또한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아 결국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고 2020년 3월에는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의 아내 앰버 하드와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전염병이 번졌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파시즘이다라는 등 아이들은 면역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등 지역 봉쇄를 한 미국을 당장 해방해야 한다는 등 트윗을 남겨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정부의 봉쇄령으로 인해 공장이 멈추자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일론의 말에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 씨가 그를 비판했는데 일론은 로버트는 지루한 멍청이라며 욕을 하기도 했고 2월에는 현대자동차의 연료전지 사업부장인 김세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멍청하다라고 욕을 하기도 했죠. 게다가 그는 미국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이 워낙 막대해서 장난으로 쓴 트윗 하나로 한 회사의 주가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죠.
한 가지 예로 전자상거래 회사인 예씨는 일론이 나는 예씨를 꽤 좋아해 라는 트윗을 하자 순식간에 주가가 8%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또다시 좋은 말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자 가상화폐의 시세가 순식간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다가를 반복하며 사람들에게 어그로꾼, 관종, 사기꾼이라는 쌍욕을 먹게 이르렀죠. 그리고 2021년 초 테슬라가 15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말했는데 이날 하루 동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 넘게 급등했으며 5월 13일에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히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415조 원이 증발해버리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는 트위터에 사업 계획이나 중대 발표 등의 글을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림들을 올리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행들을 트위터상에서 해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오타쿠 기질이 다분해 일본 애니의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죠. 현재도 계속 트위터에 정신 이상자 같은 뻘글을 수도 없이 올리며 또라이 중에 또라이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마블의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토니 스타크 역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를 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토니 스타크도 똘끼 가득한 괴짜 천재갑부로 나오는 거 보면 일론 머스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이언맨2에서 모나코에서 촬영한 장면에서 레이스를 구경하러 온 기업가들 중 한 명으로 출연하기도 했죠. 어릴 적부터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는 등 천재적인 면모를 보인 데다가 하루 최소 12시간 이상 일하는 일벌레이기도 한 그는 성공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혀를 내두르게 하는 어이없는 언행이나 트위터에서 보여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장난치는 모습은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지향해야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사람보다 일 좋아하는 또라이가 또 있을까 싶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